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치하고 나서의 주의사항, 또 치아 수술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럼 이때 발치하고 나서 주의사항이나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치하고 나서는 솜은 한두 시간 후에 뱉고 고인 침과 피는 삼킨다. 발치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혈의 여부가 있으니까 더운 물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죠? 금주, 금연하고 차가운 거로 더운 물 하거나 온수로 하고 나면은 출혈이 더 자극이 받아서 더 심해지니까 금지라는 거. 그리고 4번도 조심하세요. 발치 당일은 칫솔질을 안 할게요. 발치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칫솔질을 안 한다? X예요. 당일은 안 할게요. 그럼 당일은 어떻게 한다? 각을 할게요. 각을 하겠고, 그리고 심한 운동 안 하겠다. 그리고 6번에도 음악 유발행위는 빨대를 빠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식사는 자극적인 거 막 우리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서 막 포도 이런 거 막 깜깜 깨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한다. 발치할 때는 마취를 어떤 걸로 쓴다?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쓰겠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겠다. 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출혈이 있을 때는 올린다, 내린다, 올리기 때문에 베개는 높은 베개를 쓴다. 그 소리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 잘 하셔서 이런 것에서는 틀리면 아까워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예상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주제가. 그럼 임플란트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심는 거야.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말이 나오면 심는다 생각하시는데 뭐를 심는 거요? 치아를 심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치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요 안에다가 뿌리 쪽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용어 정의에서 임플란트는 치아뼈 안에 매개체를 넣어서 자연 치아와 똑같이 만들 건데 이때 잇몸 안에 집어넣는 뼈 있죠. 이 잇몸뼈는 자리를 심어줘야 되니까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 그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 자주 물어요. 얼마 정도 걸린다?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그리고 또 임플란트도 치석이나 치면 세균막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치석 생길 수도 있고요. 치면 세균막은 치아의 겉면에 세균이 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양치질을 안 하면 치아의 겉면이 미끌미끌하잖아. 그게 바로 치면세균막이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플라그라고 하는데 플라그. 그래서 이 플라그가 있으면 충치가 생기니까 우리 치약 중에서 뭐 있어요? 안티플라그 이런 거 있죠. 그때 나오는 플라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잇몸뼈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6개월이 걸린다. 구강검진하는 거 얼마마다 한다? 6개월에 한 번. 전부 다 6개월이에요. 모르면 그냥 구강에서는 6개월로 가세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수술인데 임플란트 수술은 몇 차 예방이에요? 3차죠. 임플란트 자체가 3차죠. 그럼 이 임플란트 수술도 마찬가지로 구강하고 똑같대. 발치하고 나서 똑같대. 그래서 솜을 한두 시간 후에 뱉고 고인침과 피는 삼켜라. 그리고 임플란트에도 치석, 치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이런 게 자꾸 임플란트에도 생기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될 수가 있어. 임플란트에다 닦는 거예요.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 뼈가 달라붙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린다? 6개월이 걸린다. 그 말인 거고 얼음찜질, 심한 운동 하지만 얼음찜질 하라. 그리고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 목욕 같은 거는 3일 정도는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금연하라.
금주하라, 냉찜질하라. 그리고 6번도 시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는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리고 유동식을 먹어주고 뜨거운 음식 먹지 마라. 음압 유발하는 빨대 같은 거 쓰지 마라. 발치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양치했을 때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뭐를 하라? 답을 하라.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상악에다가 임플란트를 했으면 상악은 윗니 쪽이잖아. 그 윗니 쪽이면 어디랑 통해요? 코하고 통해. 그래서 상악을 수술했을 때는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푼다든지 코를 본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그 말이고 아까 발치하고 나서도 베개는 높은 베개를 쓰라 그랬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입니다. 그럼 스케일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아의 면을 갈아버린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치면 세마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치석을 없애는 게 스케일링이니까 치석 제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결론은 스케일링 치석 제거 치면 세마는 얼마마다 한다? 6개월마다요. 6개월마다. 그런데 참고로 만약에 치태, 치석 이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6개월까지는 너무 기니까 3개월마다 하고 또 이번에는 6개월마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구강 상태가 양호해. 그럴 때는 12개월마다도 가능해요. 아마 문제집 풀다가 이런 보기들이 있었을 건데 근데 그냥 다 까먹는다는 6개월마다 라는 거는 기억을 하실 거. 그리고 치주 수술 후 주의사항이에요. 치과에서도 여러분 IV 요즘 한다? 왜냐면 치과에서 수술하거든. 그래서 치과에서도 여러분 IV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IV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치주 수술, 치아 주변에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 당연하죠. 간단하고 자극적인 거 피하라.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2, 3일 동안 심한 운동 하지 마라.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라. 차가운 찜질 하라 그랬지. 아까 사우나 찜질은 하지 말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수술 부위가 어떤지 보고 실밥 뽑아라. 그리고 6번도 보기에서 물었을걸요. 치주 포대에서. 치주 포대라는 게 뭐냐면 치아 주변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피가 나올까봐 꺼즈를 붙여둔 거죠. 우리 수술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꺼즈를 붙여둔 것처럼요. 치아 주변에다가 우리 뭐라고 할까? 껌처럼 그 끈적끈적한 껌 같은 거 씹은 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꽃 붙이듯이 치아 주변에 붙여놨어.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치주 포대예요. 우리 포대자루라고 생각하면 돼. 치아 주변에 포대자루로 덮어놓은 것처럼 본드처럼 고무로 된 차를 같은 거를 붙여둔 거야. 근데 그 붙여놨는데 그쪽에서 피가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안에서 피가 지혈이 안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서는 지금 출혈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세요. 그 말입니다. 치주포대에서 피가 나면 병원을 바로 가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때 불소양치, 식이조절, 그리고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죠. 치면, 열구, 전세, 그 다음에 또 불소 발라주는 거 덮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치석 제거, 칫솔질 이런 거 치석 제거가 뭔데요? 치석 제거가 스케일링 그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몇 차 예방이요? 1차 예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치아 우식증을 치료한데 치은염을 치료한데 검진 받는데 이런 말하면 몇 차요? 2차 예방이겠고 그 다음에 치수병을 치료한데 발치한데 그리고 치아를 빼서 의치한데 임플란트 심는데 보철한데 이거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몇 차일까? 3차 예방이 되겠고 하는 겁니다. 정리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한방에서는 치아의 명칭, 그리고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의 할 일, 치과기구, 치아 수술하고 나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1차, 2차, 3차는 구별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 볼 시간 없을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세요.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집에 가서 또 하실 거예요? 하지 말고